자, 8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2023년 서울의 1인 가구분들 정신 차리셔야 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에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제가 쓴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면 기분 나쁜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유독 서울에 이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세게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세 뭐 나쁜 감정 있나? 뭐 당한 거 있냐? 왜 자꾸 서울을 못 잡아서 앉지? 서울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서울에 사는 게 빡시다는 거예요. 서울 토박이 분들 알잖아요. 서울에서 내 집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군다나 1인 가구라고 하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보다는 서울이 아닌 타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1인 가구로 살아온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있는데 다른 데 살다가 일자리 때문에 먹고 살려고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쭉 살아오신 분들 알잖아요. 서울 쭉 사신 분들은 아마 자취 같은 거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어떤 물가나 집값이 얼마나 사람 잡는지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돈을 모아서 나오는 게 아니면 월세 내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빡시다. 아잖아요. 오히려 제가 느낀 거는 서울 토박이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방 사람들은 겁도 없나 봐. 나도 저 월세 비싸가지고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사이 안 좋은 데 사는데 얘네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월세 생활을 그냥 쉽게 하는 거지? 돈 많이 나갈 텐데. 나도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이런 말 하거든요. 서울 토박이 분들. 그러니까 1인 가구 분들은 상당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 살다가 넘어오신 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봐. 1인 가구 시작하시면 전세로 시작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내가 1인 가구 이제 자취 생활을 이제 서울에 처음 시작하는데 전세를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집안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아주 아주 잘 사는 겁니다. 부모님 집이 뭐 한 은수준 된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세면 1억 5천 정도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1억 그냥 넘죠. 근데 그 돈을 자식이 이제 객지 산다고 하니까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만한 돈을 쉽게 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사실 그 원룸 보증금도 빡십니다. 서울 원룸 보증금이 500이죠, 500. 싼 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00이고 좀 괜찮은데 1000으로 시작하죠. 그거 넘는 것도 있고. 보증금도 꽤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보증금 마련하는 것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돼요. 큰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월세 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자취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원래부터 내가 다른 데 타지에서 살아보고 서울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방에 살다가 처음 자취 생활하는 게 서울이에요. 모든 게 다 새롭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이제 생활해보면 아시겠죠.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와, 난 대단한 게, 난 배달비나, 그, 방세나, 이 공과금 나가는 거 보면 난 겁이 나. 진짜로. 너무 겁이 나, 이게. 안 그래요? 월세가 일단 50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50도 없습니다. 60부터 시작이에요. 60부터 시작이에요, 60. 근데 서울의 60은요, 관리비 표와 포함 60이 아니라 관리비 별도예요. 지방은 관리비 포함 이제 뭐 30 이렇게 받는데, 서울은 이제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공과금 따로예요. 다 내야 돼, 내가.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정말 많이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 100만 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월세 이제 60만 원 잡고. 특히 겨울 되면 이제 난방 틀 거 아니야. 혼자 살면 난방 많이 틀거든요. 생각 없이 많이 튼단 말이야. 가스도 하루 왼종일 틀면 요즘 같은 시국에 20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전기세도 나오고요. 뭐 전기장판 쓰면 전기세 많이 나오고 솔직히 전기장판 쓰면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10만 원 나와요. 예, 고시원 다 이제
전기세나 공과금 이제 포함된 거죠. 방에. 그러니까 그런 거 내면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나오는데 이제 밥 사 먹고 하면 돈 더 들죠. 교통비도 들고. 또 서울 사니까 또 문화생활도 즐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과연 돈이 모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서울에서 내가 이제 일자리 구하려고 왔다 하더라도 이 자취하시는 분들의 수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서울 가면 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많이 받는 직장이 있는 거지 다 많이 받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많이 못 받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이 냉정하게 말하면 취업 질적인 부분은 오히려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뭔가 질적으로 좋게 하려면 내가 엘리트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학벌이 엄청 좋아야 돼. 아니면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치면 좋은 일자리면 그런 거죠.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방송국, 대기업 본사 건물. 여러분 대기업 본사는 정말 엘리트들만 가잖아. 스펙이 좋은 사람들. 핵심 인력들만 일하자.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 대기업 본사 건물 서울에 있고 강남에 있고 나머지 이제 지방의 공장이 분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본사는 생각보다 건물 크기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그런 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국이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 스펙이 워낙에 좋아야 되잖아. 잘 뽑지도 않고 요즘에 힘드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저게 과연 집일까? 저런 데서 사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집의 수요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 어떤 구성이나 그러니까 뭐 시설적인 부분이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저는 한 원룸이 못해도 한 7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려면. 근데 서울의 원룸은요 좀 많이 작아요. 한 4평 보통 4.5가 국룰인 것 같아. 한 3평도 있고 심지어는 1.5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있고 완전 지하에 있고 뭐 반지하에 있고 옥탑방에 있고 막 너무 안 좋아 이게. 그런데 살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하루하루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리고 서울은 또 이 주택 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사생활 침해도 좀 심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생활 수준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낮춰야 돼요. 근데 과연 낮춘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크게 오르겠죠. 특히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 수요 경쟁이 많은 서울은 특히 심할 겁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처럼 월세 폭등으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미국도 이런 문제가 심하게 특히 미국 LA가 약간 서울하고 비슷해. 미국도 LA도 가보면 노숙자들 많아요. LA가 정말 잘 사는 곳이거든요. 약간 서울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 미국에서 서울. 인구 밀도도 높고. 근데 거기 불황자도 많고 노숙자도 많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도 많고. 소득 수준도 높은데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월세가 그리고 안 내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갔다 월세가 안 내려가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그래. 일본도 지금 수도권 쪽에 이제 월세가 월등하게 비싸요. 일본은 지금 100만 원 넘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원룸 같은 곳이. 싼 곳이 한 80, 90만 원 하고 100만 원 그냥 넘어요. 이게 이런 얘기가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 월세가 비싸잖아요. 서울 월세가 비싼데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수요는 없거든요. 매매는 거의 뭐 바닥인데 원룸 수요는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 젊은 사람들 계속 올라올 거 아니야. 지방 사람들은 서울의 단꿈을 꾸고 지방보다 낫겠지는 생각으로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더 많이 올라오겠죠.
기존에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살던 사람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서울의 주거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차피 오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살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집주인은 어때요? 올려도 되겠네? 한 5에서 10만 원 올려도 어차피 급한 사람들 내가 아니라 세입자 아니야. 비싸도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세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커요. 이게 월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관리비나 이런 것도 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으로 형성된 곳도 좀 시간이 지나면 70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사람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전세를 또 안 살려고 그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도 전세 사기가 좀 많이 들끓어가지고 기획 사기 같은 게 기획 부동산은 이제 전세 사기도 많이 많아가지고 소득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사는 걸 겁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전세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월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월세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도 이제 수요가 많은데 기존에 전세를 살던 사람도 월세로 오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깡통 전세 때문에. 서울에 이 문제가 심각하죠. 최근에 부동산, 빌라왕,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겼잖아요. 전세 살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세 살면 안 되겠다. 원룸이나 빌라 전세 살면 안 되겠다.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월세로 다 돌리고 있어. 안 그래요?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아파트 전세 이게 대출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 못 버티겠다. 월세로 가야겠다. 월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당연히 월세 수요가 많아진 입장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덜 벌고 싶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부동산 월세를 올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건물을 관리하면 또 물가 오르면 또 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월세가 올리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건물주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살다가 가스가 나거나 배관이 파손되거나 겨울 되면 동파도 일어나죠. 그러면 그분들도 업체를 불러야 돼요. 월세를 내는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주인이 고칠까요? 당연히 월세 내는 사람 주인한테 고장났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고쳐야 되는. 그러면 당연히 공인비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원룸 건물주라고 생각해봐. 집주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입자가 고장나고 집에 파손되잖아요. 겨울 되면 수도 봉파되고 보일러 고장나고 누구 부를까요? 집주인 부르잖아요. 집주인 보고 전화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주인이 업체 부르겠죠. 근데 업체 부르면 당연히 올해니까 몇만 원 올랐습니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고치는 분들 공인비 더 받을 거 아니야. 똑같이 받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연이 올라가면 그분들 공인비 같이 올라가요. 공사나 이런 거 불려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이거 고치는데 돈 들었으니까 월세를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겨울 되면 날씨 추워지면 동파도 있고 보일러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수도 어는 것도 있고. 특히 서울이 오히려 수도나 동파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 하수구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지방보다 하수 이런 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이 지하 기숙기까지 이걸 못 끄집어내기 때문에 노후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동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대구나 부산보다 훨씬 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주택가나 이제 골목 같은 데 살면 분명히 날씨가 추워지면 동파 많이 나고 보일러 고장도 많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월세 사는 사람들 거기 못 사니까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 내니까 좀 해달라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올라갈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니 생각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다른 게 다 올라가는데 그분들도 이제 월세 낸 이유가 이걸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사업이든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건물주도 일종의 사업이죠. 부동산 사업이죠. 안 그래요? 모든 장사꾼들은 손해보면 장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 다른 걸 올려서라도 메꾸려고 하는 게 장사꾼의 심리예요. 임대사업자도 장사꾼이에요. 부동산으로 장사하는 분들. 자기가 가진 건물을 장사하는 분들이야. 거기다 집주인분들 생각해봐. 집주인분들 지금 대출금리, 그분들도 빚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주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빚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아예 없어. 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건물에 의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정말 돈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드물어. 그분들도 이제 노후 편하게 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분들 영구적이 쉽게 말하면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노후에 이제 일 안 하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살려고 해놓은 거죠. 근데 그분들도 아마 대출금리 내기 빡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갚아 나가려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를 명분은 충분한 거죠. 월세가 올라갈 명분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 월세가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절대 개고양이 키우지 마. 능력이 안 돼요. 여자분들 개고양이 키우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원룸 주인들도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 안 받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키울지 안 키울지도 잘 모르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개고양이 키웠던 거 막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집주인이 그걸 또 치우지 않습니까? 뭐 개고양이 죽어서 이제 사체 같은 거 있으면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치우는 것도 돈 들어요. 그게 막 이렇게 흔적 같은 게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배게 되면 누가 삽니까 거기를? 쓰레기장 같이 하면 그 특수청소소에 불러가지고 집주인분들 돈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못 봤습니까 유튜브에? 유튜브에 세입자가 집을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사비 털어가지고 업체 불러가 청소하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서울 같은데 많아요. 아니 돈 벌려고 이거 임대사업 했는데 씨 청소 불러가지고 여러분 특수청소 돈 엄청 많이 듭니다. 한 2, 300 깨져 여러분. 돈 벌려고 임대사업 했다가 돈 더 깨지게 생겼어. 안 생각해봐. 청소 안 하면 냄새 배가지고 누가 삽니까 그게. 도저히 손 쓸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혼자 사는 분들, 서울에서 내가 이제 자취생활 하시는 분들은 올해 물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좀 소비 수준을 줄이셔야 될 겁니다. 거품을 많이 줄이셔야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빡십니다. 빡셔요. 앞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버릴지는 이제 어떻게 버티고 이제 이겨 나갈지는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